체포 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히 보시죠.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위를 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포영장, 이 제시하지 못한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이 체포행위가 적법한지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은 적법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잘 정리를 해두시죠.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법 위반죄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이 30분 정도 따라온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번호를 조회해보니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성폭법 위반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변명의 기회가 있다. 라고 고지하며 하차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우연히 그 상대방을 만난 경우이다. 따라서 체포영장의 제시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제시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 절차에 착수했으나 피고인이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승용차를 멈춘 후 저항하는 피고인을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성폭법 위반이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거죠.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아닌 새로운 피의 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한 것입니다. 현행범 체포에 관한 재반 절차도 준수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그 이후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자, 대법원 역시 원심이 든 위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당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절차가 착수 단계에 불과했다.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체포영장과 관련 없는 새로운 피의 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이유로 별도의 현행범 체포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상 체포는 적법하다라는 거죠.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고인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체포 절차는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라고 대법원도 본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했으나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위를 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경우라면 현행범 체포 절차도 잘 준수를 했다면 이 제시하지 못한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체포 절차는 적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